여러분, 오늘 개념 수업이 기말고사의 코어예요.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경우의 수는 약간 기반 닦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순혈과 조합에서 배울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돼요. 네 가지. 그 첫 번째는 계승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어디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곱의 법칙의 응용이야. 곱의 법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는 것이 있어서 공식화한 거야. 알겠지? 알겠지? 여기 다 곱의 법칙이야. 자, 계승.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정의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어 A, B, C, D, E가 있어요. 서로 다른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한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거지. 그럼 일렬로 나열하면 5가지의 박스를 구성해요. 그럼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럼 여기 경우의 수가 5예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얘가 이미 쓰였으니까 4개죠.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동시에 일어나죠. 따라서 얘는 뭐 해야 돼요? 곱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수영도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 A가 들어올 때나 B가 들어올 때나 C가 들어올 때나 D가 들어올 때나 E가 들어올 때나 경우의 수가 같네. 그러니까 야 너네 빠져 있어. 5 곱하기 약속할게. 너네 빠져 있어. 나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수영도로 인식을 하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는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바로 갈게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5 팩토리얼. 5가 아니라 5 팩토리얼이에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1까지 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쭉 가서 3, 2 마지막에 1까지 곱하면 이게 n 팩토리얼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기본 공식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승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나오다 보니 공식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에 가시면 지금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자연수거든요. 자연수. 자연수만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2분의 3 팩토리얼 루트 2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배워요. 저것도 실수로 확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수를 확장해 왔잖아.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하고 유리수로 확장하고 무리수를 받아들이면서 실수로 확장하고 허수를 받아들이면서 복소수로 확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건 2를 2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잖아. 맞니? 그럼 이 친구도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사실? 자연수죠.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얘를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실수까지 확장을 해요. 즉 얘가 0제곱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제곱이 있을 수 있고 2분의 1제곱이 있을 수 있고 루트 2제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실수까지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지금은 당연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은 것이 수로 인식되는 것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짧은 세월이 걸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니? 되돌려봐. 애시당초 2분의 1이라는 이 분수를 하나의 수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이거는 2의 제곱은 그냥 2의 제곱이지 여기서 마이너스 1제곱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도 배우고 나서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당연한 걸로 바뀌게 돼. 알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자연수로 쓰는 이 친구 있지. 여기 자연수로 쓰는 이 친구. 이 친구들은 결국에 나중에 보통 실수까지 확장을 하기 마련이에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게 생기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실수로 확장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합 있죠? 뒤에서 배우는 거 EC1 얘도 실수 확장돼요. 나중에 뭔 개소린가? EC 2분의 1이 뭐야? 뭐 2부터 2분의 1개 뽑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식 자체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것도 원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뭔 소리야. 근데 그냥 2-3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배우시잖아. 그럼 똑같이 이 친구들도 그냥 공식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쭉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씨발 실생활이랑 뭔 관련이 있어? 이 생각을 할 거면 2분의 1이 수인 것도 인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이걸 했다면 당신들은 이미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 유혹에 이제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팝콘, 티, 펜, 노트북 다 이런 개지랄이 없었으면 못 나왔던 거예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약간 교양으로서 귀족들이 교양으로서 하던 것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엔 다 그래요. 아무튼 다음입니다. 순열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이렇게 정의 배우고 나면 뜻과 표현을 배우고 나면 뭘 배우죠? 성질을 배워요. 그렇죠? 근데 계승은 성질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순열입니다. 자, 순열이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걸로 나 이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처음 배우는 생각으로 들으세요. 알개를 뽑아요. 그냥 나열하지 않고 뽑습니다. 그냥 뽑은 다음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아까랑 같은 예시를 들어봐 볼게요. A, B, C, D라는 서로 다른 5가지 문자를 가져왔어요. 자, 그럼 n이 몇인 거예요, 지금? 5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쌤이 3개를 뽑아 볼게요. R이 3인 거죠.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순열을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들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뭐야? 그럼 3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들어? 그럼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5개야. 맞지?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 즉 얘네를 곱하면 이게 5P3이라는 순열이다 라는 거지. 처음엔 이렇게 배워요. 맞지 않니? 다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야 돼. 뭐가 이상하냐면 순열의 정의가 뭐였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맞죠?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야 된다고요. 그게 순열이라고요. 맞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경우의 수 셀 때 어떻게 했죠? 하나 뽑아서 나열하고 하나 뽑아서 나열하고 하나 뽑아서 나열했어요. 이거 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순열이란 뽑은 다음 나열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공식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얘를 보고 뭐라 부르냐? NPR이라고 써요. 왜 P를 쓰죠? 순열은 영어로 뭐죠? 못 들어봤어요? permutation이라고 불러요. 이게 순열이 영어로요. permutation. 그래서 가운데 P를 쓰는 거예요.
P 쓰는 이유가 이거다. 이 단어의 뜻은 뭐 별로 몰라도 됩니다. NPR 이렇게 써요. 그러면 공식화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공식화 해보세요. 처음에 뭐부터 곱해요? n부터 곱하죠. n. 다음 뭐 곱해요? n-1 곱하죠. 그러니까 그 연산이 처음에 누구랑 흡사해? 계승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야. 그대로 계속 곱해 나간다는 거지. 근데 얘는 끝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하다 마는 거예요. 그죠? 계승을 하다 만다는 거야. 계승을 1까지 해야 되는데 1까지 안 하고 중간에 멈춥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몇 개를 곱한다는 거야? 총 R개를 곱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첫 번째잖아.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두 번째니까 뭘 빼? n에서 1을 빼고 세 번째니까 n에서 2를 빼요. 그럼 R번째는 뭘 빼요? R-1을 빼야겠죠. R-1을 빼면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순열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자, 그래서 예를 들면 6P2라고 했어요. 그럼 넌 뭐 곱하기 뭐예요? 6 곱하기 5 해서 30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 순열이라는 건 뭘 하다 마는 거라고? 계승, 팩토리얼을 하다 마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팩토리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 따라오니? 이거 다 알아야 돼. 하나씩. 팩토리얼을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럼 이 친구는 몇 팩토리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n 팩토리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을 무언가로 나눠서 연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계승이라고 치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n-r 곱하기 n-r-1 곱하기 쭉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여기다 곱한 게 n 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보이지 않지? 그 말은 얘가 나눠졌다는 거죠. 얘가 분모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얘가 몇 팩토리얼이죠? 뭐부터 1까지 곱했어요? n-r부터 1까지 곱했잖아. 얘 몇 팩토리얼이야? n-r 팩토리얼인 거죠. 그래서 NPR을 나타내는 방법은 요것과 요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일단 볼게요. 여러분 1팩토리얼은 몇이에요? 1입니다. 2팩토리얼은요? 2죠. 3팩토리얼은 6,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잘 봐봐. 여러분 6P3은 몇이에요? 여기다가 뭐도 곱하면 되죠? 4까지 곱하면 120이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6P4는 몇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가 경계선이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여긴 6P3을 써놨지. 그러니까 6P4 하면 여기다 뭐까지 곱한다? 3까지 곱한다 해서 360이 돼요. 그죠? 근데 생으로 갑자기 6P4를 물으면 난 뭘 해야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고 자빠져 있어야 되잖아. 맞죠? 이게 편하냐는 거야. 안 편하다는 거지. 이럴 땐 차라리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여기로 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야. 여기로. 저 공식에 의하면 6P4는 몇 팩토리얼 분의 6-4 하면 2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근데 이걸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는 게 아니라 2분의 720으로 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R이라는 값이 잘 봐. 얘는 보통 언제 쓰는 거야? 얘는 보통 R이 3 이하면 이게 편해요. 3도 그렇게 편하지 않지 사실. 근데
R이라는 친구가 3보다 커졌어. 또는 n에 가까워. 이해됐어? n에 가까워. 그럼 이 공식이 편한 거예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유형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NPE. n이 몇인진 안 나오는 거예요. 문자 자체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NPE.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n 곱하기 n-1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요. NP3은 뭘로 받아들일까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NP5는 뭘로 받아들일까요? 얘는 n-5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요. 왜일까요? 몇 차죠? 2차, 3차, 4차까지는 4차 방정식 혹은 3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걸 원하는 게 의도예요, 보통. 근데 5가 넘어가면 방정식으로 유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계승을 이용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떤 연산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애초에. 여기도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와 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야? 3 이하일 때, 3보다 클 때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물론 4차 방정식도 배웠잖아요. 선생님 할 수 있어. 잘 안 나와서. 4차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럼 뒤에도 문제도 있지만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봐. 잘 보세요. MP3이 120이래.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래? 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때려 맞춥니다. 인정? 그래 본 적이 있죠, 다들? 때려 맞춥니다. 자, 잘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해 줄까? 그렇게 푸는 게 베스트예요. 얘는 때려 맞추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걸 설명드리고자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 친구 3차죠.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쓰실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120이에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푸실 거죠? 그러면 전개합니다.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20은 0이에요. 됐나요? 다음 이제 이거 3차 방정식 해결해야 되지. 뭐 쓸 거야? 인수분해 되니? 공통인수 있어? 있어? 없지? 없지? 그 다음 인수분해 공식 성립해요? 안 해요. 그럼 뭐 써야 되죠? 인수정리 쓰셔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성립하는 n값을 대입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잘 봐. 여러분 여기다 n값을 무언가를 대입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이 새끼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뭘 써도 돼? 이 위에 깔끔히 정돈된 이 식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만족하는 n값을 도입해도 되는 거잖아. 이해하고 있니? 근데 잘 봐라. 우리 이거 3차 함수죠. 너네 3차 함수 그래프 모르지? 쌤이 잠깐 그려볼게. 얘 지금 0이 되는 값이 0, 1, 2야. 따라오니? 대답해. 따라오지?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 2보다 클 때 함수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냥 끝까지 쭉 증가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값이 120이 되는 n값은 몇 개야? 무조건 하나라는 거야. 이해됐니? 무조건 하나야.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교점 무조건 하나라는 거야. 따라왔어? 그리고 여기서 n값이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2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치? 그 말인 즉슨
내가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게 하나 나왔다면 그 새끼만 근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정? 그럼 뭐 어떻게 풀면 끝난다는 거야? 그니까 때려 맞추는 게 베스트라는 거야. 이해했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때려 맞추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해드리는 거야.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그렇게 푸는 게 맞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찍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의 풀이는 그게 맞다는 거야. 이해됐어? 무조건 여기서 때려 맞추는 것이 맞다. 여기다가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6을 넣고 7을 넣고 쭉 넣다 보면 이 값은 점점 뭐 하겠어? 증가하겠지. 그치? 그래서 감을 잡아서 120이 되는 걸 대충 때려 맞추라는 거예요. 때려 맞추면 몇이죠? 6인 거 같죠? 그게 베스트 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풀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가 되는 n값 몇이야? 라고 하면 풀이 없이 몇? 5인가? 6인가? 7인가? 대입해볼까? 아 6이네. 이게 베스트라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성질. 이제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에 지울게요. 순열의 성질입니다. 자, 성질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항등원 역원이에요. 그래서 n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부터 쓰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np 0이 몇이냐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np 0이 몇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오셔야 돼요. 지금 R이 0이 여러분 이거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R은 n보다 크면 안 돼요. np 0 분모가 뭐가 돼요? R이 0이잖아. 분모 뭐 돼요? n 팩토리얼이 되죠. 그러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몇이죠? 1이라는 거예요. 예. 다음 np 뭐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 n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npn 잘 보세요. 자, npn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r이 n이잖아. 분모 뭐 돼? 0 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선 0 팩토리얼부터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npn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순서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봐봐.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 지금 이 친구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아 1열로 나열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계승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 말은 얘는 몇 팩토리얼이라는 거야? 얘는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몇인 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0 팩토리얼이 몇인 게 자연스러워? 1인 것이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 팩토리얼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1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1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알겠니? 무조건 1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0 팩토리얼은 1이구나. 다음 npn은 n 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NPR을 다루는 한 가지 응용 자세가 하나 있어요. 유형으로 받아들이세요. 다음은 유형입니다. 야, 대현아, 너네 반에 몇 명 있니? 30명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대현이가 있지. 자, 쌤이 담임이야. 자, 우리 이제 회장, 부회장 선거한다. 한 명 더 뽑을까? 총무까지 뽑을게. 근데 쌤이 대현이를 유독 아끼는 거야. 대현이를 무척 아껴. 그래서 대현이를 몰래 불렀어. 그래서 야, 씨발 너 뭐 할래? 이런 거야. 너 회장 할래? 부회장 할래? 총무 할래? 빨리 말해, 씨발. 이러면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고 대현이를 존나 싫어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넌 절대 안 돼 씨발놈아 이러면서 너는 선거 박탈이야 이런 거야. 넌 출마권이 없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뭘로? 대연이가 선택되는 것과 선택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대연이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쳐봐.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30 P3인 거 이해돼? 이게 빡센 거잖아. 이렇게 30 곱하기 29 곱하기 28 아니야. 이해됐어? 30P 몇이야? 3.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야. 얘를 선발하는 전체 경우의 수. 근데 대연이가 선발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봐. 그럼 전체가 몇 명이 됐어? 29명이 된 거야. 이 중에서 몇 명 선발하는 거야? 3명 이렇게 선발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대연이가 무조건 선발되는 경우는 뭐야? 일단 대연이한테 뭐라 해야 돼?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게 몇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세 개 중에 하나 일단 선택하는 거야, 대연이가. 그 다음 몇 명이서 이제 투표를 시작해? 29명이서 하는 거야. 몇 개 자리 가지고? 그렇지, 2개 자리 가지고. 이게 같은 경우라는 거지. 얘랑 같다는 거야. 이런 식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한 새끼가 특별한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놈 가지고 경우를 2개로 나눴다. 그럼 사실 여러분 응용할 수 있지. 2놈 가지고 나눠도 되잖아. 맞지? 3놈 가지고 나눠도 되고. 그럼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형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일단 알아두자는 거지. 그럼 NPR은 뭐라고 쓸까? 첫 번째로 특정한 한 명이 선발되지 않았을 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몇 P? N-1P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중에 몇 명 선발? R명 선발한다. 다음 경우는 특별한 애가 선발되는 경우야. 그럼 걔가 선택을 해야지. 몇 개 중에 하나? R개 중에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 그 다음 몇 명 중에? 마찬가지로 N-1명 중에 몇 명? R-1명을 선발한다 라는 거지.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 따라왔죠? 넘어갑니다. 다음이에요. 다음은 조합입니다. 자, 조합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당연히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연수입니다. R은 0도 돼요. 자, 이젠 이야기가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 순열 있죠? 넌 노란색이 사치예요. 넌 파란색을 쓸 거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 순열은요, 이렇게 쓰세요. 개쓰레기 기호예요. 개씹쓰레기 기호입니다, 이거.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순열 기호가 나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조합이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근데 순열 봐봐. 순열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이거 뭐야? 조합이지. 그 다음 그 R개를 일렬로 뭐해? 나열한다. 이거 뭐야? 계승이지. 맞니? 순열이란 조합을 사용한 다음에 계승을 사용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니? 아니 선생님, 순열이 조합과 계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면 계승을 배운 다음에 조합을 배우고 순열을 배워야지. 왜 순열을 배운 다음 조합을 배웁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이제 해봐, 씨발. 이제 해봐. 자, 여러분 순열을 왜 배우는 거냐면요. 왜 배우는 거냐면 조합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순열이란 조합을 공식화하기 위해 수단으로 작용하는 기호입니다. 메인이 누구야? 조합. 결국 이 모든 것은 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다 조합을 위해서인 거예요. 조합이 메인 기호인 거예요. 일단 쭉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조합은 영어로 뭘까요? 조화, 환상의, 컨비네이션. 그렇지. 컨비네이션. 틀딱 같았어 혹시? 아니지? 내라고 하지 마. 상처받아. 자, 그럼 쟤는 NPR이었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NCR인 거야. 자, 근데 이 친구 NCR이란 친구를 어떻게 알아내냐 이거야. 어떻게 알아내냐? 얘를 이용한다 이거야. NPR이라는 게 조합을 하고 계승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NPR은 뭐 곱하기 N개 중 R개를 뽑은 NCR 다음 몇 팩토리얼? R 팩토리얼까지 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서 조합식이 나오는 거야. 이거 알려고 배운 거야, 순열은. 따라서 NCR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 양변예로 나누는 거야. 몇 분의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쓰게 되지.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6CE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 분자에 뭘 써? 6P2를 쓰고 분모에는 2팩토리얼을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분자에는 6부터 2개를 곱해. 이렇게 가는 거야. 분모에는 1부터 2개를 곱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어? 6C3 어떻게 계산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뭘로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혹시나 궁금할까봐 쌤 그러면 이거 약분 안 될 수도 있나?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그 이유는 2가 들어왔다는 건 위에 2개가 곱해져 있죠. 연속하는 두 수 중 무조건 하나는 짝수입니다. 3이 들어왔다는 건 위에 연속해서 3개가 곱해져 있죠. 연속하는 3개의 수 중 반드시 3의 배수가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돼요. 약분 무조건 된다. 믿으세요. 알겠죠? 믿으세요. 뭔 말인지 이해하니? 무조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지. 자, 그런데 NPR을 계승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알잖아. 그러니까 NPR 대신 쟤를 넣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다?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수열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도 쓰고 얘도 쓰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쓰고 얘도 쓰는 거야. 둘 다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또 배워보자. 첫 번째로 할 게 뭐야? NC 몇? 0이야. 몇일까? 계산해보자. 여기다 0을 넣어볼게. R 자리에 0을 넣은 거야. 그럼 0 팩토리얼 몇이야? 1이죠.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이 되냐? 그럼 N 팩분의 N 팩 몇이야? 1이 됩니다. 그 다음 NCN 몇이야? 얘 뭐가 돼? N 팩토리얼이 되죠. 얘는 뭐가 돼? 0 팩토리얼이 돼요. 그럼 또 N 팩분의 N 팩이라 1이 돼요. 다음 두 개를 더 쓸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 쓰는 데 있어서 우리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어서 한 가지 배우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파스칼 삼각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정삼각형을 생각하세요. 근데 밑변이 없는 정삼각형이야. 쭉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양변에 다 1이 깔려요. 이렇게. 그냥 따라오세요. 뭔 개 쌉소린가? 따라오세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무언가 숫자를 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숫자를 쓸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파스칼 삼각형의 생성 원리예요. 이 인접한 두 수를 더하잖아? 그럼 아래 가운데에다가 그 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두 개 더하면 몇이야? 3. 이 가운데 밑에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몇이야? 3. 대답해. 여기 몇이야? 4, 6, 4, 5, 10, 15, 6, 15, 20, 15, 6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자, 일시 0 몇이에요? 여기 0이면 몇이야? 1이지. 일시 1 몇이야? 얘네들 같으면 몇이야? 1이야. 2C 0 몇이야? 1이야. 2C 1 몇일까? 2입니다. 2C 2 몇이에요? 일부 지역에서 긴급 전화로 사용됩니다. 17에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왜 저래? 2C 2 몇이야? 1이지. 3C 0 몇이야? 1. 3C 1 몇이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한 개 뽑으려면 3이잖아. 그치? 쉽게 생각해봐도 3. 3C 2 몇이야? 3. 3C 3 1. 보여? 보이니? 4C 0 몇이야? 1이야. 4C 1 몇이야? 4. 4C 2는? 계산해볼까? 4 곱하기 3을 뭘로 나눠?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야. 몇이야? 6이 나오는 거야. 다음 4C 3은? 4. 4C 4? 1. 5C 0은? 1. 5C 1은? 5. 5C 2는? 10. 5C 3? 10. 5C 4? 5. 5C 6? 1.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니? 이해됐지? 자, 그럼 이것도 보여? 보이세요? 대칭 형태도 보이죠? 첫 번째는 이거부터 쓸 거야. NCR은 뭐와 같냐면 NC N-R과 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 4C1은 4-1이 몇이야? 4C3과 같다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너와 너를 더하면 얘가 나오면 이 두 값은 같다는 거예요. 12C4는 누구와 같아? 12C8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잘 바꾸지는 않아요. 이 값이 최대한 작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 왼쪽을 외워주시면 되는 거야. 이 오른쪽은 어떻게 계산하자? 절로 변환해서 값을 계산하자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하나만 더 쓸게. 1, 7, 21, 35, 35, 21, 7, 1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할 거예요. 뭘 요구할 거냐면 얘는 암기를 하시길 바래요. 이건 외우고 있는 게 편해요. 첫 번째 4C2가 몇이다? 6이다. 5C2는 10이다. 6C2는 15다. 6C3은 20이다. 7C2는 21이다. 7C3은 35다. 여기까지는 외워주세요. 그냥. 마치 6팩토리얼 720 바로 나오듯이 얘도 바로 나왔으면 합니다. 저도. 자, 뭐 굳이 써주자면 얘는 0C0이에요. 여러분. 0C0도 1로 정의합니다. 1C0, 1C1, 얘는 0C0이에요. n이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가 R이 0, R이 1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R이 2, R이 3, R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6C4인 거야. 6C4 이렇게 이해했어요? 파스칼 삼각형 우리한테 나오진 않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거라 미리 배워놓으면 좋아서 미리 언급해드렸습니다. 다음 파스칼 삼각형의 생성 원리가 뭐였냐? 위에 있는 두 친구를 더하면 아래 거다라는 거였어요. 이것도 조합의 성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생각해보자. 여기에 NCR이 있었다 쳐보자. 그럼 얘가 뭐야?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얘라며. 맞죠? 맞니?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n 자리에 뭘 써야 돼? 얘네는 한 칸 위에 있으니까 n-1c를 써야겠지. 이해됐어? 맞지? 그 다음 얘네가 지금 같은 이 라인에 있잖아. 그럼 무슨 값이 같아? R 값이 같겠지. 얘네가 R 값이 같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n-1c? R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n-1c? R-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합의 마지막 성질이에요.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와 대치되는 거냐? 얘랑 대치되는 거예요. 이거 한 놈 타겟팅 했던 거죠? 얘도 한 놈 타겟팅 하면 돼요. 자, 순열은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았잖아?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원 뽑는 거예요. 임원 3명이야. 30명 중에 임원 3명 뽑는다 생각해봐. 내가 대현이를 짝사랑하고 있었어. 대현아 너 임원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대현이가 임원하는 경우는 남은 29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2명을 선택하는 거지. 대현이가 이미 뽑혔으니까 2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 이게 뭐야? 얘인 거죠. 얘. 30C3은 너 더하기. 그 다음 대현이를 나 증오해. 넌 절대 안 돼 이 새끼야. 그러면 29명 중에 1명 제거하고 29명 중에 몇 명 뽑아? 3명 뽑는 거지. 이게 얘인 거야.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된다 이거죠. 쟤랑 대치되는 거야. 이렇게. 엉덩이 넣어. 졸리겠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순열은 무슨 기호다? 말해. 개쓰레기 기호. 무슨 기호? 개쓰레기 기호야. 여러분의 보통의 사고 과정을 이제 뒤틀어 볼게요. 제가 보통 문제 풀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순열과 조합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순열을 쓸까? 조합을 쓸까? 이 지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매우 잘못됐다. 이거랑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이유랑 똑같은 게 있어. 뭐냐면 부등호를 얘 쓸까 이 지랄하고 있는 새끼랑 얘랑 똑같은 새끼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니 우리? 아니지. 부등호 깔아놓고 등호를 넣어 말어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조합을 한 다음에 나열을 해 말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순열과 조합 족가라 그래. 단원명 바꾸자 우리. 뭐라고? 조합과 조합이야. 그냥 조합이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조합과 나열이야. 조합한 다음 어떻게 나열할 것이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절대 순열을 해 조합을 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NPR을 써야 돼. NCR을 써야 돼. 그만큼 병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 7P3을 하는 상황이야. 그래도 나는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일단 3명 뽑자.
나열해야 돼? 오케이, 나열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겠어? 따라서 순열은 개쓰레기교다.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조합 후 나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개 짜증나는 건 이런 거야. 순열이 교육과정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순열을 위한 유형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의 유형만 외워줘서 그 유형에 해당하는 건 바로 순열로 가도 괜찮다는 거지. 오해하지 마. 순열 유형은 조합을 이용하면 못 푼다는 거야? 아니야.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순열을 이용하는 유형은 뭐 하자? 외우자는 거야. 그 대표적인 유형이 하나야. 뭐?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이웃하는 경우의 수. 물론 그 사전식 배열 유형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웃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이웃하는 경우의 수 뭘로 푼다? 순열로 푼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너의 유형은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처음으로 다시 가볼까? 고배 법칙 유형 뭐 있다고? 전개, 그렇지. 또 약수의 개수, 지불할 수 있는, 끝까지 얘기해.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대가리에 금액의 수밖에 없죠. 그냥 완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네 번째, 색칠하는 경우의 수. 순열 유형 뭐 있다고? 그냥 이웃한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 하면 순열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달라. 그 이외엔 거의 다 그냥 뭐야? 이제 다 조합으로 빠지는 거야.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 네 가지 배운다 했지? 첫 번째 뭐야? 계승. 두 번째 순열. 세 번째 조합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씨발 뭐만 배운 거야? 조합만 배웠다고 생각해도 무방해. 근데 조합을 사용하는 중에서도 규칙성이 있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 그걸 배우는 거야 이제 또. 근데 이건 교육과정에 없어. 하지만 문제는 나와. 그게 뭐냐? 분할과 분배야.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학습할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에 많은 차시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까지 확실하게 학습이 마치셔야 돼요. 학습을. 저 원래 여러분 중간고사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그냥 쫙 나가고 문제 쫙 풀었어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라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중간고사 때보다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 잘라서 하고 있잖아. 자른 만큼 이거 이해하고 그 다음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돼. 다음 시간에 이거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면 진짜 노답인 거야 그때는. 알겠죠? 네. 쉬겠습니다.